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민주당이 이러다가 질 수도 있다. 박원순까지 끌어들여 지지층 결집 다 건다. 라고 하면서 박영선 캠프 2030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여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와 있는데 참 슬픈 일이죠. 이 사람들이 당 규약에 자기들의 내규에 그런 성추문이라든지 몇 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될 때는 후보를 안 낸다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그래서 문재인 씨의 이름을 빗대자면 문질러버리고 자기들이 내세웠던 약속을 문질러버리고 이제 후보자를 내가지고 이제 캠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추문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는데 여성들이 캠프에 나온다?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팬덤이라는 게 찌들면은 어디까지 찌들 수 있는지를 이제 막장 팬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것이죠. 내일입니까? 한일 축구 A매치가 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뭐 일본이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동서양 막론, 좌우 막론하고 스포츠, 그 다음에 팬덤, 뭐 문화, 섹스 심볼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물타기로 많이 쓰이죠.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팬덤입니다. 팬덤은 판타니쿠스라고 하는 뭐 종교 의식 행위를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어원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광적인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은 이제 미칠 광이죠.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성에 대한 성추문으로 보궐선거를 하는데 여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에 나오는 모습은 약간 슬프기도 하고 좀 글쎄요, 기이하다고 할까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국에 우리 림종석 씨가 이제 또 튀어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박원순은 청렴한 공직자였다라고 하는, 또 이게 사람들,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경악시키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하는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다라고 이제 야당에서 또 공격을 하고 해요. 하는데, 지금은 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여자가 피해를 받았다. 일단 피해자는 여성이고 또 그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남자를 유죄로 이제 때려버리는 저는 그런 굉장히 폭력적인 일방성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굽니까? 안희정 씨를 두둔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희정 씨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사건 사안만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미심적인 적은 구석이 많이 있어요. 그 여성도 안희정 씨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정황이.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철저한 가해자 중심주의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또는 아주 선별적인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리 운동권들이 보면은 지금 뭐 386을 비롯해서 좌익 일변도로 성추문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과거에는 뭐 운동권들이 뭐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남녀 혼숙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또는 발목을 잡기 위해서 여성을 그렇게 뭐 같이 잠을 잔다거나 뭐 그런 이제 풍문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도는데 이 땅에 이제 모든 이념 사상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버리면은 변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 버리는, 독성이 더 강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치호 선생이 말하기를 이 땅에는 이미 조선식 공산주의가 이미 이 땅에 있어 왔다. 유럽의 사상의 공산주의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조선식 공산주의가 있어 왔다고 이제 말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좌익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굉장한 수구적인 민족주의 또는 부족주의에 가까운 시족주의라고 할 수 있죠. 니 무슨 시냐, 뭐 김해 김씨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오히려
그러한 그 성향과 굉장히 또 맞아 들어가요. 좌익들이. 뭐 좌우익 할 것 없이 뭐 보수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걸핏하면 이제 그런 이제 의복을 갖춰 입고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하죠. 하는데 그게 이제 주자학을 이제 섬기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과 함께 토템적인 제사 문화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제 결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산주의가 변종된 한반도식 공산주의가 이제 여기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그런 게 굉장히 세요. 센데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민주노총 상류층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주자학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사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요. 근데 제사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도 하지 않는 문화이고 오히려 공산주의 제대로 하는 데에서는 가족주의를 해체를 하거든요. 근데 꼭 이 땅에서는 그 유교와 서구의 공산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한 이제 좀비적인 시너지를 일으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도 소유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지금은 자본주의에 특화된 언행을 하면서도 뛰두르고 나가서 주먹을 휘두를 때는 자본주의 타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거든요. 제가 지금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예.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이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이론을 그 이론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구호만큼은 그걸 외치고 행동은 자본주의 행동을 하고 또 속살은 어떤 유교적인 주자학적인 그런 행태를 또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짬뽕된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 어쨌든 남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정말 악착같이 끌어모으려고 하면서 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네 거는 모두가 같이 쓰는 거잖아. 그리고 내 거는 내 거야. 여자에 대해서도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굉장히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산주의다 뭐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파렴치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공산당선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이 유령을 잡기 위한 성스러운 몰이 사냥에 나섰다.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 급진파와 독일 경찰들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부인 공유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인 공유제. 공산주의자들이 부인 공유제를 하자고 대놓고 선언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너희 공산주의자들은 부인 공유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부르주아지 전체가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쳐댄다. 부르주아지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부인 공유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해대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거죠. 뭐냐면은 야, 부르주아지 너희들은 여성 자체도 생산 도구나 착취 도구로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가족주의를 외치고 일부 일처제를 겉으로는 말하면서 오히려 돈으로 아녀자들을 꼬시고 또는 공매춘 시설, 그러니까 집창촌에 가가지고 돈으로 여자들을 희롱하고 농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만 너희들이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고 뒤로는 위선을 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처럼 아주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명분 삼아가지고 부인 공유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변종된 인식을 이 사람을 위시한 우리 인민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 책에 그 부인 공유제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역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특색에 맞춰 가지고 재해석해내 가지고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야, 이제 제가 시쳇말 잠깐 쓸게요. 야, 뭐 먹으면 어때? 응? 너그 자본가들도 말이야. 겉으로만 뭐 고귀한 척하고 일부 일처제다 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결국 돈으로 여자들을 착취하고 희롱하고 생산 어떤 도구로만 삼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여성의 고귀한 인품, 어떤 그런 성스러움을 우리는 지키고 인간미 있게 여러 부인을 차라리 공식적으로 공유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뭔가가 사상이 들어오기만 들어와 버리면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렌즈를 투과하고 나면은 변종을 일으켜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독성을 발휘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서울, 부산 합쳐서 보궐선거 치르는데 세비가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렴치한이고 뻔뻔스럽죠. 천연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성을 닮았기도 해요. 국민성 일부를. 우리 국민들도 반성하지 않는 걸로는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야, 내 그때 정말 철없었어. 내 반성할게. 내 그때 낚였었거든. 그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천연덕스럽게 넘어가고 천연덕스럽게 미국 소고기 구워가지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씩 보면 얼굴이 너무 두껍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후보를 내고 이 여자들은 왜 여기 캠프에 들어가 있는지. 예, 제가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인 공유제라고 하는 개념을 꺼내가지고 림종석 씨를 위시한 이 좌익들의 성관념, 여성관념, 소유의 관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